당국이 중국인들의 이른바 운전면허 관광과 관련해 면허시험 전 과정과 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해 우리 경찰청에 공동심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YTN 국민신문고팀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한국 운전면허는 눈 감고도 딴다며 우리 면허 제도를 비하하는 내용의 보도가 중국 매체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봅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중국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와 운전면허를 따던 중국인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종이면허, 리어카 면허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대한민국 운전면허. 실제 얼마나 쉬워졌는지 시험 전 과정을 모두 공개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안에서까지 은밀하게 거래되는 불법 면허교습 실태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신종 수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운전 교습 강사들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도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진 경찰 단속 현장에 YTN 국민신문고팀이 동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유석현입니다. 오늘도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 세 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 혼자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YTN의 국민신문고의 얼굴로 확실히 자리 잡은 양시창입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몰카의 추격전까지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정말 발로 뛰신 거 맞아요? 왜 살이 안 빠지세요? 네? 이게 열심히 뛰고 또 잘 네.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네. 하루빨리 우리 양시창 기자님의 V라인을 기대하는 개그우먼 허민입니다. 제가요 오늘은요 열혈 강사로 변신해봤는데요. 채널 그러니까 고정해주세요. 네, 두 분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국민신문고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다양한 의견 샵 0024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받고 있고요. 60분 선정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 한 건당 YTN이 1,000원씩 적립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니까요. 샵 002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아내가 이틀 만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운전을 못합니다. 이런 후진 처음 보셨죠? 어찌나 문어카하듯 자연스러운지. 여보, 인도엔 왜 올라갔어? 근데요, 이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에요. 한숨은 기본이고요. 자꾸 화가 나게 해요. 심지어 이게 죄송해요. 그래서 전 매일 아내가 역주행을 하거나 사람을 들이받는 악몽까지 꿉니다. 우리 아내 도대체 운전면허를 어떻게 딴 걸까요? 네, 웃을 수만은 없는 사연입니다. 양시창 기자, 네. 저 여성분은 어떻게 운전면허를 땄을까요? 네, 저도 그게 참 궁금한데요. 저 여성분이 딴 바로 그것, 운전면허가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네. 면허 따기가 쉬워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 2011년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눈 감고도 딸 수 있다는 비아냥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예. 그래서 더 문제인데요. 바로 우리나라로 원정 면허를 따러 오는 중국인 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뭐 5일이면 여행도 하고요. 뭐 면허 뭐 충분히 2, 3일이면 딸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여행도 하고 면허도 따고 그거 일석이조를 위해서 제주도로 중국인들이 좀 몰려든다는 뉴스 종종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무슨 반지의 제왕이 그 반지 원정대도 아니고 면허가 무슨 원정대인가요? 네. 그렇죠? 제주도가 세계 문화유산이잖아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거 좋지만 이런 단기 속성 면허가 이유라면은 정말 부끄럽네요, 제가 다. 네, 맞습니다. 쉬운 면허가 만들어낸 중국 면허 원정대 그 실태를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거 중국 분이 해주시는 건 거죠? 면허 취득 절차부터 필기 시험 교재까지 전부 중국어로 갖춰놓은 한 학원. 중국 출신 통역사까지 배치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한국에서 면허 시험을 하는 거는 중국보다 시간이 더 짧게 걸리고 좀 더 간단하고
비용이 더 적어서. 중국인들이 한창 몰리던 지난해 여름 한국 운전면허를 조롱하는 기사도 모자라 급기야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나라 경찰청으로 공문을 보내기에 이릅니다. 여행 기간 중 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을 제한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한국 면허증을 중국에서 교환할 경우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속성 면허, 종이 면허라 불리며 신뢰를 잃어가는 한국 운전면허증. 이대로 괜찮을까요? 네, 중국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낯뜨겁고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따도 중국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운전면허는 어느 한 나라에서 취득을 하면 보통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것인데요. 중국의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 가입국이 아니지만 중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따면 약간의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면허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여행 사이트에 버젓이 그 면허 관광이라고 있는 거 보면은 그동안 많은 중국인들이 벌써 면허를 따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이 얼마나 되나 좀 살펴봤습니다. 2010년에는 2만 4천여 명이었고요. 3년 뒤인 2013년에는 4만 8천 명. 그러니까 2배 정도 3년 사이에 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중국인의 비중이었습니다. 3년 사이에 전체 외국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 비행기 값이나 숙박비까지 다 하면서 굳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면허를 따갈 이유가 있을까요?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네, 중국에서 면허를 따려면 최소한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오래 걸리네요. 그마저도 대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예. 비용도 한 2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반 이하 가격에 또 단기간에 운전면허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앞서 보니까 중국이 지난해 8월 우리나라 경찰청에 그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제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중국인이 여행 기간 중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이 있고요. 예. 또 한국 면허증을 중국에서 교환할 경우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중국 공안 당국이 한국 경찰의 협조하에 면허 발급 과정 및 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적혀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자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면허증을 딸 경우 심사를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우리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협조인지를 다시 물었고 아직 대답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2682님이 중국에서 너무 간섭하는 게 아니냐, 간섭이 지나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주셨고 저희가 운전면허 간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워딩을 제가 정확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5388님. 운전면허로 한류를 만들 거냐. 이게 한류,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니까. 좋긴 한 건데. 네, 6150님, 이젠 하다 면허증까지 수출하나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2008님은 눈 감고도 딸 수 있다. 0919님, 50m 직진하면 합격하는 운전면허다. 뭐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샵 0024로 여러분의 소중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길래 네. 운전면허 따기가 얼마나 쉽길래 그렇게 생각하나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요 한 번도 운전대를 잡아본 적 말이 많이 떨리네요. 네, 한 번도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는 청년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청년 만나서 제가 많이 떨렸어요. 네, 그 청년을 직접 한번 제가 가르쳐봤습니다. 네. 그 도전을 어떤지 좀 이상하네요. 도전이 어땠을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태어나서 한 번도 운전대를 잡아본 적 없는 이 청년을 위해 저 허민이 나섰습니다. 민수생이야. 앞으로 슉 가면 안 된다. 별 5개 꽝꽝꽝 이거 꼭 암기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세요. 맞췄고 좋았어. 60대 형이
가는 거야. 가는 거. 좋아. 정유철.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잘 보고 오겠습니다. 네, 파이팅!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제가 가르칠 때 보니까 암기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밖에서 바라보는 저 유철이의 표정을 보니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저기 안에서 나는 뭘 하는 건지. 어떡해. 합격하셨어. 합격하셨어. 네. 뒤에 표정이 안 좋습니다. 지금. 합격. 합격. 자, 이제 기능 시험 보러 출동. 1시간 만에 일사천리. 바로 기능 시험에 도전. 유철아 화이팅! 할 수 있어. 사랑한다는 말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잠시만요. 밟은 것 같은데? 중앙선 약간 밟은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벌써 끝났어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지금 5분, 한 2분 만에 끝난 것 같은데요? 이상하다. G자도 하고 막 T자, S자 이런 거 많았는데 정말 쉽네요. 운전면허 따기 너무 쉬운데요, 이거? 학과 시험과 기능 시험 2사 통과. 이제 도로주행만이 100점 남았습니다. 만점에 100점. 이번엔 도로주행을 향해 자, 이제 도로주행 시험을 위해서 이 주행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철이에겐 보세요. 이렇게 연습면허가 나왔다고요. 이 연습면허가 있으면 도로주행을 해도 됩니다. 자, 갑시다. 파이팅! 드디어 유철군이 운전대를 잡는 역사적인 순간. 연습부터 시작해볼까요? 걸어주세요. 안 걸었잖아. 시동 안 걸었잖아. 사이드는 자, 출발. 네, 여자친구다 생각하고 안전운전 해주세요. 자. 여자봐요? 오, 너무 가까이 갔어. 반대편의 속도를 줄여야죠. 아니 저거 못 봤어요 저는. 그 소리가 저 내리면 안 돼요? 안 돼. 아니야. 지금 역주행하겠어, 역주행. 깜빡이도 안 켰어. 깜빡이 켜. 켰어요. 파란불. 아니 근데 여기는 초록불인데 왜 여기는? 지금 사람 출발해서 이 사람은 안 되겠네. 아, 미쳤어. 야! 저 때릴까? 자. 무서워. 이래서 기능을 어떻게 하는 거 도대체. 중앙선.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제한 속도 20km 구간입니다. 저 민 선생의 특강을 받은 유철군. 과연 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제발. 따끈따끈한 면허증이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운전면허증 따기 대성공! 콩그레츄레이션. 네, 예전에 면허 따신 분들한테는 이런 시험장 풍경 많이 낯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만 달라진 게 아니죠. 시험 자체가 확 달라졌는데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요, 학과 시험 준비하려고 문제집 사서 하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네, 이렇게 문제은행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딱 하면은 학과 시험 기출문제 700개가 나옵니다. 이 안에서 100% 출제가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합격 점수도 예전에는 1종일 경우에 80점이었는데 요즘 70점으로 또 2종일 경우에는 70점에서 60점으로 각각 10점씩이 낮아졌습니다. 네, 기능 시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가요? 뿅. 예, 자, 추억의 기능 시험 코스. 뿅.
네, 추억의 코스 기억나시죠? 아, 이렇게 굴절 코스 아슬아슬하게 또 지나가다가 또 S자 이렇게 선 밟으면 또 감점되고 그랬잖아요. 예, 뭐니 해도 네. 공포의 구간이 이쪽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T자 구간 기억나세요? 맞아요. 후진으로 넣었다가 다시 빼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간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래도 가장 어려운 구간이 이 저 평행주차 코스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때 선을 밟아가지고 감점되거나 실격당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봤는데, 그죠? 맞아요. 이런 게 있어서 그때는 주차를 잘했는데 지금은 이런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아니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요, 짜잔! 지금은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보세요. 여기 출발할 때 간단한 기본 그 작동만 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50m를 이렇게 운행하면서 차로 준수. 그 다음에 뭐 돌발시 급 제동만 하면은요, 끝! 급 제동하면 끝! 끝이에요. 아, 정말 너무 많이 간단해요. 간단해졌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네. 홍범희 씨, 이렇게 운전면허가 쉬워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운전이 미숙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아셨죠? 다 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요.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예,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인데요. 운전자 10,000명당 발생 건수가요. 이 2011년 6월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시행 이후에 약 59건이었는데요. 2013년에는 약 70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전체 운전자의 그 발생 건수가 늘은 거에 비하면 비율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사망자 건수를 보면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전체 운전자의 사망자 수는 운전자 10,000명당입니다. 점차 이렇게 줄어들어서 2명 이하로 줄어들었는데요.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자들에 대해서는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최소한의 그 운전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충분한 연습 없이 무방비로 도로에 나가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인이 한국에서 따는 운전면허증과 관련해 제한을 가해줄 것을 우리 경찰청에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면허시험 전 과정에 대해 우리 측에 공동심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YTN 국민신문고팀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눈 감고도 딴다, 종이면허에 불과하다, 한국 운전면허 제도를 비하하는 내용의 보도가 중국 매체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운전면허 교습이 운전면허 시험장 안에서까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장소에서 교습하는 새로운 수법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운전 교습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쫓고 쫓기는 불법 교습 단속 현장을 YTN 국민신문고팀이 취재했습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따기가 정말 쉽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그래서 한번 판넬로 준비해봤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제일 먼저 통과된 첫 번째 관문이 학과 시험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약 700개의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독일은 기출문 어느 정도 양이 될 것 같습니까? 독일 독일은 뛰어보고 싶지만 맥주가 왠지 유명하니까 500개, 500cc, 맥주. 500. 네. 근데 술이 저희 떠오르시고요. 우리나라가 700개니까 그럼 3000cc에서 한 3,000개? 2,700cc개. 네, 아유. 3000cc. 그냥 제가 바로 뜯도록 네. 하겠습니다. 뜯어주세요. 예, 독일 기출 문제는 1,200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학과 시험 점수가 대신 독일은 90점을 넘어야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문제 틀리면 예, 90점. 그럼요. 훨씬 어렵다고 볼 수 네. 있고요. 벨기에를 한번 볼까요? 네. 벨기에는 3,000개라고 합니다. 맞네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왠지 네, 일본은 무려 6,000개가 넘습니다. 교통 법규부터 안전 문제까지 아주 꼼꼼하게 준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학과 시험부터 외국의 경우에는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면허증 발급 기간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까도 보셨지만 빠르면 하루, 이틀이면 면허증을 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독일은 면허증을 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볼까요?
2년. 예, 약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과 네. 2년은 너무 큰 차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큰 이 차이인데요? 기간 동안에 90분짜리 교육을 무려 14번이나 네.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프랑스는 어떤가요? 예, 프랑스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더 기네요. 예, 프랑스는 3년입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네. 어떨까요, 호민 씨? 호주는 그러면 2, 3, 4일까요? 4년. 5년? 4년? 5년? 4년? 5년? 네, 4년이 걸립니다. 예, 프랑스나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정식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임시 면허증을 주고 있는데요. 네. 이 임시 면허 기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임시 면허가 있으면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자가 동승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2년, 3년 이렇게 두는 것이죠. 또 게다가 특이한 점은 이 연습 면허 소지자들은 제한된 시간에만 운전을 해야 한다는 거죠. 허락된 시간에만 동승자와 함께.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예.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를 미리 사놔도 이렇게 기다려야겠네요. 아, 그럼요. 몇 년을. 예, 예. 네. 제한된 시간만 딱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해외에서는 정식 면허를 받기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운전면허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 경찰청의 허경렬 교통국장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허경렬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 의견 들어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 제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근데 앞서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네. 우리나라 면허 시험이 너무 쉬워서 한국에서 딴 면허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나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세계 각국의 면허 제도를 보면은 외국에 나가서 면허를 취득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 그 나라 면허 정책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해서 귀국을 했을 때 그 나라에서 90일을 넘게 체류한 경우에만 한국 면허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이제 취득해서 돌아가면 중국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90일 제한 기간을 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면 한국에서 면허 취득할 때 좀 엄격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만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반해서 또 우리 국민도 외국에서 면허 취득을 할 때 똑같이 제한될 수도 있고 또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해서 운전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외국에 가서 외국 실정에 맞는 면허하고 비교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제 맞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외국 나가서 쉽게 면허증 따가지고 오면 자기 나라에서 90일 이상은 있어야 되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국장님 이게 우리나라가 면허 따기가 너무 쉬워서요. 제가 국민들 시청자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6655님 국제 망신이다. 0919님 뭐 국격의 문제다. 이렇게 좀 걱정의 목소리가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경찰청에서 지난해 면허시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면허 제도를 어떻게 이제 바꾸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요, 경찰청에서. 다만 이제 이 면허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운전면허의 제도적 정의,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내주는 그런 요건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 운전면허를 줄 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또 어느 정도 법규 상식을 갖춘 경우에만 운전면허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정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T자, S자 아까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험은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통과하기 어렵고 또 초보자들은 공식을 외워가지고 합격하게 되므로 도로에 나가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용만 비싸고 그래서 이제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내 기능 시험은 좀 간소화됐죠. 아까 말한 50m. 근데 예. 도로 주행 시험은 시험 코스를 2개에서 4개로 늘렸고 합격률도 평균 보면 우리가 개선 전후 1년 동안 비교해 보면 평균 합격률이 도로 주행 시험에서 79% 정도에서 59%로 예. 도로 주행 시험은 쉽게 합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데 저희 지금 그 시청자 문자를 보면요. 워낙 간소화가 돼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조금 있는데 혹시 개선 요건을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주시니까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예. 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 의견을 다 들어봐서 예. 과연 이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면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고 많이 났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아까 그 표에 보셨듯이 과연 신규로 면허 취득한 분들이 1년 예. 전후를 비교해봐서 사고를 더 많이 냈을까? 우리가 예. 통계를 해보면 사고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면허 시험의 난이도도 중요합니다만은 면허를 딴 뒤에 좋은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 국장과는 잠시 후에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 1동 431번지. 여기도 서울시 동작구 상도 1동 431번지. 이게 말이 돼? 번지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그쪽 그 시찰에 온 그런 그 기사분들이라든가 뭐 저 또한 뭐 경력이 한 10년 되지만은 가끔씩 하다가 뭐 오배송 때문에 분실건도 나오고. 10년 베테랑 택배 기사도 헤매는 이곳. 상도 1동 431번지에 사는 박병상 씨는 헷갈리는 주소 때문에 난처한 일을 겪었습니다. 집에 올 때 길을 정확히 와야 되니까 내비게이션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주소가 상도 1동 431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서 오면은 엉뚱한 데로 안내를 하면서 자꾸 돌아라, 글로 가라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안내한 대로 오니 또 다른 상도 1동 431번지에 도착한 것인데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내 행정편의상 만들어진 상도 1동과 별개의 상도 1동이 하나 더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안에 400개 이상의 번지가 겹치는데요. 원래 이런 일 좀 있나요? 없죠. 거의 없고 번지수는 한 동에 하나씩 나오는 걸 알고 있고 일반 분들이 찾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시겠죠. 두 개 상도 1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송폐합 같은 경우에는 불편사항이 있다고 이제 주민들한테 의견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주발적으로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헷갈리는 주소는 이제 그만. 하루빨리 의견이 모여 주민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길 부탁해요.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YTN 국민신문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운전면허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쉬운 운전면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양 기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요? 네,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불법 운전교습 문제입니다. 제 취재를 나가보니까 면허 시험장 안에서도 버젓이 호객 행위를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네. 취재진이 직접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 돼 있고, 운전부터 다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주문을 받으니까 그게 불법이야. 시인이라 그러면 되지. 서울의 한 면허 시험장. 정문을 지나던 취재진에게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대답을 하기도 전에 말을 이어가는 이상수. 자동사고 보건자부 출가만 30원 60원 하고요. 60원 하고 만약 20만원짜리 그 자리에 가서 시간 좀 줄인다. 그러면 4시간짜리 15만원짜리 돈을 바로 전문 학원이 아닌 사설로 돈을 주고 운전 교습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험장 안 불법 운전 강사는 대놓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다 돼 있고 21세 보험가 다 돼 있고 보조보험도 다 돼 있고 또 강사분들이 경력들이 다 10년이 살아서 막 뭐 단속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 이제 강사들이 되는 거고 무슨 상관 아무 상관 저렴한 가격은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되레 큰 소리 치면서 수강생을 유혹합니다. 다른 면허 시험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강사분이 오시는 거예요? ABC 코스 있잖아요. 그 코스대로 이곳엔 후객분 따로, 불법 교습 강사 따로 조직화돼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서울 강남 면허 시험장이 상대적으로 나을 뿐 도봉, 강서, 서부 면허 시험장 모두 불법 면허 교습이 성행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위험하진 않을까? 취재진이 직접 불법 운전 교습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에 타기가 무섭게 황급히 어디론가 이동하는 교습 차량. 조금 외곽지로 나가서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시험장 차들이 많아. 차들이 많아서 자기가 운전을 못해.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먼 곳으로 경찰 단속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모를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정상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돈을 받으니까 그게 불법이야. 돈을 받는 그 자체가. 근데 이제 자기가 돈을 안 줬다 하면 그렇지. 아이고 지인이다 그러면 되지. 그러면 나도 한적한 곳에 다다르자 본격적으로 운전 교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 브레이크가 있어. 내가 자기가 위험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우선 브레이크와 연결된 철제봉을 잡고 수강생을 안심시킵니다. 가야지. 옳지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빨리. 그렇지. 다시. 과도한 칭찬은 기본 옵션. 하지만 곧 고함도 튀어나옵니다. 지금 뒤로 빼라고. 그렇지. 교통법규 위반도 가르칩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교습을 하는 강사와 위험한 운전에 몸을 맡기는 수강생들. 뿌리 뽑히지 않는 악순환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운전은 처음에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신호 위반도 괜찮다고 하는 강사가 과연 운전을 제대로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딱 봐도 불법인데 왜 굳이 불법 강습을 받는 걸까요? 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기능 시험까지 합격하면요 연습 면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그 면허 있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철 씨를 집중적으로 그거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 또 저 같은 지인이 없거나 그럴 사람이 없으면 그런 학원에 가거나 하는 건데 그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불법 강습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법, 뭐 금전적인 문제 고려하면 결국 뭐 가족,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친구들 좀 떠올리게 될 텐데 그런데 가까운 사람한테 운전 배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헤어진다고, 혼난다고. 네, 그래서 저도 아까 그분이랑 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화를 좀 많이 냈네요. 네. 저도 예전에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봤습니다만 결코 쉽지 않았는데 아는 사람에게 운전을 배우다가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올 3월 10일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운전 연습을 하던 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한 건데요. 모녀가 현장에서 숨을 거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가 딸 운전 연습을 시켜주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이죠. 네, 8487님이 잘 쓰면 운전면허, 방심하면 살인면허라고 문자 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고요. 잠시 제가 자리를 옮겨서 국민 500인의 의견 전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자 이제 차가 한 대 올 겁니다. 네, 익숙하죠. 면허를 따려면 꼭 이 차를 타야 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길게 그리고 오래 타지 않아도 됩니다. 간소화된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서 국민 500인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지난 4일 전화로 진행이 됐고요. 신뢰 수준은 95%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간소화된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64.5%는 쉽다라고 답한 반면에 어렵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정식 학원이 아닌 곳에서 운전 교습을 받으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을 29.9%가 알고 있었고요. 23.5%는 심지어 직접 받아봤다고도 응답을 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3.4%가 불법 교습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완점을 좀 여쭈었습니다. 자,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주행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제일 높았습니다. 49.5%였고요. 합격 점수를 높이자, 필수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500인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들의 의견 잘 봤습니다. 면허 따기는 쉽지만 실제 운전 능력과는 거리가 먼 지금의 운전면허. 이렇게 미숙한 운전자들이 도로로 나설 경우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쉬운 운전면허가 가져온 부작용 중 하나, 바로 불법 운전교습 현장을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서봤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 현장 지금 보시겠습니다. 불법 운전교습 경찰 단속 현장에 동행한 국민신문고 취재진. 면허 시험장 주변을 돌며 한껏 나타나길 기다려보는데 아무래도 서툴고 속도가 느리다든가 그 보조 거울 같은 걸 양쪽에 부착을 했다든가 이런 차들은 조금 이제 의심이 일단 갑니다. 맨눈으로 차들을 주시하던 그때 운전 실력이 영 어설픈 검은색 차량 포착. 딱 걸렸어. 차 안을 들여다보니 룸미러가 2개나 딱 불법 개조한 보조 브레이크까지. 아예 학원 안 다니시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학원과정 거기에 종사하셨던 분이면 이거 불법인지 뻔히 아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다시 심기 1점 모드로 돌입. 기약 없이 기다리던 단속반 레이더망에 걸려든 차 한 대. 수강생인 여자와 불법 교습 강사로 추정되는 남자가 탄 차량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닌데? 저 되게 빠른데? 초보가 저렇게 운전. 예. 근데 저는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저렇게. 이게 지금 저를 강변으로 빠져버리는데. 일단 가요. 경찰마저 혼란에 빠뜨린 의문의 차량. 대체 누구냐 너? 경찰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진입한 이용이 차량을 세우기로 합니다. 모든 시선이 차량에 집중된 그 순간. 설마 도망가는 거? 영화 같은 추격전이 이어지고 잠시 후 해당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히 면허증을 제시하는 여성. 설마 헛다리를 짚은 걸까요? 몰라? 친구들 뭐 이름도 모르는 거 어딨어? 바로 그때 추궁당하던 남성의 손에서 발견된 이것은 면허 응시 원서. 우와, 그렇습니다. 여성이 바로 불법 운전면허 강사. 어리숙한 이 외국인 남성이 수강생이었던 겁니다. 돈을 얼마 주셨어요? 45만 원. 45만 원. 이게 몇 시간 해준다고 그러던가요? 몇 시간, 6시간 하고 6시간 하고 뭐 아, 그래요? 합격할 때까지 연습시켜주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전부터 깍지에 써붙였더구만. 강사는 본인이 운전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수강료를 받은 사실은 숨길 수 없겠죠. 경찰도 취재진도 멘붕에 빠뜨린 한편의 반전 드라마가 연출된 단속 현장. 불법 면허 교습을 근절할 대책은 없는 걸까요?
네, 불법 운전 연습. 여성분이 그걸 가르치고 있었네요. 네, 운전을 아주 맞습니다. 참 잘하시네요. 상상도 못했죠. 네. 네, 아니 네. 근데 불법인데도 버젓이 호객행위 하는 것도 참 놀랍고 네, 그렇죠. 전봇대 전단지에서 본 것도 저는 놀라웠습니다. 뭐 앞서 설문에서도 제가 전해드렸지만 국민 500인 중 절반 이상이 불법 교습을 받았거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을 했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네,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예. 불법 운전 교습 단속으로 적발된 건이 2011년에 235건에서 2015년 10월 현재 423건으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네. 문제는 적발되지 않은 것도 참 많다는 건데요. 얼마든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똑같이 돈을 받아도 학원은 합법이고 개인은 또 불법이고 근데 그렇죠. 또 이렇게 지인한테 배우면 합법이고 뭐 아는 지인이어도 고맙다고 돈을 주면은 이제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단속보다는 이 제도가 막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전부터 그게 참 큰 딜레마였는데요. 그러니까 안전한 장치를 갖춘 차에서 전문적인 강사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어떤 제안을 제시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지금 불법 교습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지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만 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연결했던 경찰청의 허경렬 교통국장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예, 허경렬입니다. 네, 불법 운전 교습 실태 보셨을 텐데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고 신호까지도 막 위반하고 있었는데 이런 불법 교습으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운전자가 도로로 나온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텐데 이런 불법 면허 교습 뿌리 뽑을 방법이 없을까요? 예,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금년에 단속이 많아진 거는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연중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제도로서 이제 아쉬운 것은 단순히 모집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운전 교습 행위가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은 모집 행위도 이제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1년 연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게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습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속만이 대안이 아니고 방금 시민단체도 얘기를 했지만 강사 등록제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게 더 효과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강사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개인 강사 제도를 합법화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운전 전문 학원에서 1시간에 한 4만 원 정도 이제 받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개인 불법 강사는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2, 3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 강사를 합법화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개인 강사가 갖춰야 할 요건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단가가 이제 오르겠죠. 그러면 운전학원에 가서 배우는 거하고 이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점도 문제가 되고 또 이거 섣불리 합법화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제도 개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운전면허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허경렬 국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하신다. 감사합니다. 뭐 프랑스에서 왔어요. 진짜? 오나요? 잘생겼다는 뭐예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저도 없는데 남자친구. 악수. 그래요? 반갑습니다. 사진 방송. 너무 되게 소외감 느꼈는데 지금 아닙니다. 면허 있으세요? 네, 프랑스에 있어요. 오. 뭐 3년 동안 배우고 그때 받을 수 있어요. 3년 동안 운전을 배워야 면허를. 네. 저는 되게 쉽게 처음 간 날 등록을 하고 그럼 바로 1차 합격하고 그걸로 잡았는데 합격. 네. 그러면 운전면허죠? 그러니까 교육이란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육을 안 받고 그거 많이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어요. 다른 분들 어떠세요? 다른 분들 면허 따실 때 되게 저희도 혼나면서 배우시잖아요. 네, 저는 할아버지였었는데 엄청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혼나면서 배우셨구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좀 가족이 때문에 맞아. 제가 부모님이랑 배웠어요. 뭐 어떤 이런 상황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아버지 가르쳐 줬어요. 되게 다르네. 실제로 내가 혼자 차를 몰고 나갔을 때 언제지? 짜릿함. 제 친구는 엑셀을 밟 줄 아는데 이제 밟자마자 오! 막 이런 그냥 지레 오버 액션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이틀 만에 면허 딴 친구가 차를 운전한다면 그 옆에 타실 거예요? 좀 무서워요. 솔직히.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한국에서는 좀 무서워요, 솔직히. 네, 좀 빨리빨리 하고 뻥뻥 자주 들어가고. 네. 저희는 좀 욱하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운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사실 그 안에서 되게 많이 굉장히 일어나는데 중요하죠. 도로 시민 의식이라는 게 교육을 해야 생기는 건데 답만 외우니까. 네, 그냥 답만 외우고. 운전면허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식의 문제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게 더 제일 좋은 연습은 사실 실전이 맞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차랑 좀 친숙해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해요. 네.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니까 늘 습관처럼 오늘 너무 감사해요. 아주 너무 잘하셔가지고. Caught in the stream that we are living, but there's 네, 오늘은 우리나라 운전면허에 대해서 깊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시창 기자, 네. 오늘 방송 소감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운전면허 후진국이다, 뭐 운전 문화 후진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운전면허 제도가 선진화하는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요. 그냥 면허가 딸 때가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 모두 지갑 속에 있는 이 운전면허증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시청자 네. 여러분도 많은 공감을 해주셨고 오늘 650건이 넘는 문자가 왔습니다. 뜨거운 관심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보낸 문자 한 건당 YTN이 1,000원 기부합니다. 앞으로도 샵 002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YTN 국민신문고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대도의 속도를 줄여야죠. 참자. 프로 중앙선. 여기.